밤이 깊어지던 어느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단 한 줄의 코드였고 무언가 거대한 일을 바꾸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가 켜지는 순간 세계는 아주 조용히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인류는 새로운 연결의 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조용한 시작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터넷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문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기원을 찾아가려면 차갑고 긴장된 냉전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핵전쟁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마도 처음으로 전쟁이 국가의 통신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핵폭탄이 떨어져 전화망과 통신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미국은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한 질문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고등연구계획국, 우리가 흔히 아파넷이라 부르는 네트워크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했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연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통신의 모든 길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중심이 파괴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정보를 잘게 나누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보는 길을 잃지 않았고 하나의 경로가 끊겨도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신경망처럼 서로 얽히고 연결된 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발상 하나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근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넷은 소수의 연구기관을 넘어서 다른 대학, 연구소, 나아가 민간단체와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의 수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경로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들, 예를 들면 프로토콜과 도메인 같은 언어들입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컴퓨터가 같은 규칙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점차 전 세계를 묶어내는 공통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은 또 다른 발명에 의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월드와이드웹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문서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든 것이 웹이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웹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개인의 서랍 속에 가두는 시대를 끝내고 서로가 링크를 통해 무한히 이어지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링크라는 개념은 단순히 문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었고, 이 연결 방식은 인간의 지적 확장을 가속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웹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보는 한 사람의 책상 위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누구든 접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식은 울타리를 잃었고 사유는 경계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인간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변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일할 수 있었고, 경험과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만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구나 발신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과 글, 행동의 무게를 변화시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소통의 속도를 압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몇 주에서 몇 달이 필요했습니다. 편지는 배를 타고 수레를 타고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누구든 단 몇 초 안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로 인간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시장은 국경을 잃었고 정치의 흐름은 실시간으로 퍼졌으며 문화는 순식간에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인터넷의 연결은 전쟁보다 강력했고 어떤 무력보다도 빠르게 영향을 확산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터넷은 새로운 인류를 만든 기술이라 불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단순히 편리한 기술로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연결이 많아진 만큼 갈등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정보의 홍수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소통의 속도는 때때로 갈등을 더 빠르게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속도는 인류에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한 지역의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기술이었고 그 어느 쪽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공동기억의 공간입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전 세계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대?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갈망해온 연결의 이상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세계의 존재가 아닙니다.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야말로 인터넷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그저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명, 하나의 행위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인간이 인간과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고 이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탄생은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속도와 깊이로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단지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만든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더 연결시키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이 경험 자체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입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매우 조용했던 점, 단 한 줄의 코드가 보내졌던 순간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소리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신호가 세상을 다시 쓰기도 합니다.